여기 빚 10억이 있던 사람이 죽으려 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일입니다. 3년 뒤인 2022년, 그 사람은 모든 빚을 갚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진 목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 방법으로 빚 10억을 청산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지 모두 말해드릴 겁니다. 그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의 마음이 안 좋으셨죠. 아이를 떼기 위한 한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오늘의 주인공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정리를 하고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녀가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5살쯤의 기억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아 친척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오겠다던 어머니는 1년이 지나고 돌아왔고 1년 동안 그녀는 친척집에서 1년 전 봄에 갔던 옷차림 그대로 옷 한 벌로 1년을 지냈습니다. 친척이 먹다 남긴 밥을 먹으면서 1년을 지냈죠. 하지만 함께 살게 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동생이 둘이나 더 생겼는데 공사장의 컨테이너에 5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둘째와 셋째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20대가 되어 그녀는 약대에 진학하여 약사가 되었지만 둘째 남동생은 운둔형 외톨이가 되었고 셋째 남동생은 조폭이 됩니다. 누나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돈을 줄 때까지 영업방해하기를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약사까지 되었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다 아예 연락을 끊기도 했지만 돈을 요구하는 상대가 고스란히 어머니에게로 갔고 어머니가 힘이 들어 결국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암에 걸리게 되셨고 그 뒷바라지는 또 그녀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빚은 5억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편을 잘 만났고 아이도 생겼지만 본인의 투자 실패로 인해 빚은 10억이 되었고 둘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없던 그녀는 죽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다 죽기 직전 마음 공부를 해보기로 생각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녀가 살아온 인생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선택이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란 말도 있죠. 그녀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했길래 3년 만에 빚 10억을 청산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100번 쓰기, 비전보드 만들기, 명상, 심상화, 독서, 긍정화건, 호호포노포노를 했고 이 방법들이 본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 사례들을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처음 그녀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100번 쓰기를 할 때 매우 간단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았기 때문이죠. 김승호 회장의 책을 보고 100일간 100번 쓰기로 잠재의식을 바꿔보기로 한 겁니다. 오늘 말해드릴 방법들은 한번 모두 시도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저 방법들을 모두 시도했었습니다. 저에겐 명상과 마인드 무비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사람마다 끌어당기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면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100번 쓰기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자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녀는 100일간 100번을 쓰며 본인의 과거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잠재의식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2, 3천만 원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까짓 2, 3천만 원 아끼며 궁상 좀 그만 떨어.
왜 스스로의 능력을 그렇게 작게 제한하는 건데? 네가 적은 소원대로 그냥 누리라고. 자기가 주문을 해놓고는 왜 자꾸 거부하고 도망치는 거야? 제발 그만 네 소원을 받아들이라고. 본인이 경제적 자유를 계속해서 빌었는데 돈이 2, 3천만 원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100번 쓰기 효과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렇게 생각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더 큰 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책 속의 시간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챕터가 시간 타이밍이라면 아마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약국의 매출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3천만 원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녀에게 생긴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약사학회 세미나 참석 요청을 예전에는 모두 무시했지만 그날만은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영양요법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비전보드를 작성합니다. 비전보드에는 약국 매출이 10배가 되는 걸 붙였는데 이 영양요법을 통해 약국 매출이 10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학술이사가 되는 것도 비전보드에 붙였고 그녀는 학술이사도 됩니다. 저는 그녀가 비전보드를 만든 것도 도움이 됐다고 보지만 그녀가 100번 쓰기로 본인의 잠재의식을 바꾸면서 행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동을 하고 보니 이미 잠재의식의 생각이 바뀌어 추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추가 행동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을 비전보드로 만들었던 거죠. 그녀는 그 추가 행동으로 3개월 만에 학술이사가 되었고 스톡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스톡옵션이 3년이 지나 모든 빚을 갚게 만들어 주었죠. 그녀의 약국이 영양요법을 소개하면서 잘 되기 시작하자 그녀에게 상담을 받으려 하는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10억 빚에 대한 두려움이 지워졌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감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재의식의 변화를 위해 했던 많은 방법 중 100번 쓰기를 시작하여 우연의 일치가 생겨 행동을 하게 되었고 추가 행동으로 이어질 미래를 그리며 비전보드를 작성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빚 10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면 디펙 초프라가 말한 우연의 일치를 깨우치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본인의 미래를 다시 재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본인의 눈에 다른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미래를 위해 행동하니 결국 그 행동은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행운이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본인의 에너지가 급격히 빠지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명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명상은 본인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저에겐 월 0원에서 월 500만 원을 만들어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녀에게는 명상이 본인의 에너지를 채워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마인드무비를 만들 때 명상을 하고 만들 때와 그렇지 않고 만들 때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명상을 한 뒤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만들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 마인드무비를 다 없고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가 책에서 말해준 것처럼 명상은 정말 본인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힘이 깨어나게 되었고 10억 빚 따위 아무것도 아니고 금세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 본인의 잠재력을 본 뒤로 진정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명상의 힘이죠.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싶다면 매일 꾸준히 명상하는 걸 저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여정으로 이끌어줄 것이며 끌어당김의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펙 초프라가 말한 명상에서 명상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되뇌면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디펙 초프라가 말한 본인의 원형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한편 생각이 창조를 한다는 것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녀가 겪은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6년 동안 쉬고 있는 40대 여성 환자를 상담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건강 관련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이 걸릴까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을 보내니 어떤 방송을 보고 나면 다음날 비슷한 증상들이 실제로 몸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창조를 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1,000억을 생각해서 받을 수 없었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으로 몸의 반응을 만드는 사례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돈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봤자 당장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40대 여성 환자도 저렇게 본인을 만들기까지 6년이 걸린 겁니다. 환자가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상상들만 쏟아내니 주인공은 그 환자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를 냈던 게 다행이었던지 그 환자는 감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생각이 바뀌자 말과 행동이 달라졌고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생각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뀐 뒤에 행동을 하게 되면 차츰차츰 변하게 됩니다. 돈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을 바꾸면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를 비롯해 삶의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집니다. 이제 그녀는 긍정 확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난 정말 특별해. 난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나에겐 뛰어난 잠재력이 있어. 나는 나를 믿고 사랑해. 이 긍정 확언은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긍정 확언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보다 미래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결핍만을 본인에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녀도 끌어당김을 공부하며 이 점을 알게 되었던 거죠.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도 원한다는 결핍을 뜻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편지에서는 이미 가진 줄로 믿으라고 했고, 하느님과의 수다에서는 있다, 있다, 있다를 보라고 했고,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에서는 있는 것만 바라보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고 했죠.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지금 여기 충분히 값지고 멋진 존재라는 걸 본인에게 스스로 지속해서 말해주기 위해 긍정 확언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 경험에 의하면 그녀의 잠재의식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틈만 나면 긍정 확언을 속으로 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기가 풍족함을 찾는 겁니다. 결핍을 찾지 말고 충족을 찾는 확언이어야 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지 설렌다. 오늘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자. 이렇게 2가지입니다. 즐겁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도와주자 했을 때 그날 만드는 마인드 무비와 그날 적는 콘텐츠의 퀄리티가 스스로 봐도 달라짐을 느낍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것이 아마도 높은 진동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높은 진동 상태로 좋은 일을 끌어당겨 하루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 몸은 실체가 있지만 안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진동입니다. 즉, 진동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낮은 진동이 되면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높은 진동수는 건강하고 순조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도구로 높은 진동수를 만들어주는 싱잉볼을 듣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5월은 여행을 간다는 설레임으로 가득해서 그런지 유튜브 조회수와 마인드무비 신청수가 가장 높은 월이었습니다. 6월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레임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심상화를 말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원을 심상화하는 건데요.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가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주된 방법이 바로 이미지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느낌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오감으로 느낄 때 마치 그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행복해하고 감사한 느낌에 머물면 좋다고 그녀도 말합니다. 이를 반복할 때 갑자기 우연의 일치가 찾아옴을 저자도 말합니다. 그녀가 학술 세미나에 나가게 된 것처럼 말이죠. 반복적으로 우주에게 소원을 말했으니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게 오면 주저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보기를 저자도 제안합니다. 이것이 디펙 조프라가 말한 우연의 일치이고 동시성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나 얻어야 할 이익은 다른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가 한 방법 중 독서와 호오포노포노가 남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 독서를 저자는 대단히 강조합니다. 마음 공부도 아는 만큼 보이고 할 수 있는 법이죠. 독서를 다독하는 것도 좋고 본인에게 맞는 책을 찾아 반복으로 읽는 것도 좋다고 조언해 줍니다. 저는 다독과 반복 둘 다 하는데요. 다독으로 본인에게 맞는 책을 찾는 과정이 되고 찾았다면 반복을 하게 되죠. 제가 해친들님에게 독서에 기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꼭 읽지 않으셔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오포노포노를 말하고 놓아버림과 내맡김에 대해 말한 뒤 그녀가 누구인지 소개하려 합니다. 그녀가 한 호오포노포노의 효과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이 말을 하는 건데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자는 특정 대상에게 미움이 생기거나 시기가 생길 때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층 병원 간호사가 바뀌며 약국을 다른 데로 안내해 주어 매출 손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간호사를 생각하며 호오포노포노를 하고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드렸듯이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되는 것입니다. 이 호오포노포노는 디펙 조프라가 말한 우리가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상기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에서 출발했으니 서로에게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본인이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바꿀 때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사이코패스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1%에 불과하죠. 우리 모두는 대부분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본인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 그것을 불친절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도 한 세상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이를 상기시켜주는 방법인 거죠. 이제 그녀가 말한 놓아버림과 내맡김을 소개하고 그녀가 누구인지 말하려 합니다. 그녀는 끌어당김을 잘하기 위해서 저항과 집착을 놓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저항을 하는 것은 끌어당김과 같은 효과입니다. 난 저것이 싫다고 하면 계속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잠재의식이 그것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끌어당김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부정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싫다는 부정어입니다. 저항은 싫음에서 나오죠. 우주는 생각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걱정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문과 같습니다. 무언가 걱정하고 싫어하는 대신 일어나길 원하는 것에 집중해 보길 저자는 제안합니다. 따라서 싫은 것이 생겼을 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그 싫은 것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인 성장의 법칙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더욱이 나갈 것이고, 만약 상관이 있는 거라면 성장을 시켜줄 겁니다. 그랜트 카도는 본인이 집착을 통해 부를 이뤘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을 보면 집착을 미친 듯이 하다가 내려놓을 때쯤에 본인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가 당연히 성공할 거라 믿었던 사업이 3년 동안 난항에 있었고, 우연히 운전하다가 본 번호판의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우연이 본인에게 성장 기회를 다시 만들어준 것이라 했죠. 저자도 집착을 하기보다 우주에게 소원을 빌었다면 내맡기고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집착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편안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아는 내맡김의 상태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그것은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고 결국 내가 원하는 최상의 미래로 이끌어줄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상태일 때 모든 것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2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수리아 킴입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아마 이분을 구독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구독하고 있죠. 이분의 영상을 처음 보고 저는 대단한 내공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서 말한 본인의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내공이 없으면 말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숨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수리아 킴님은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걸 선택하셨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느꼈던 것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낸 이유도 하루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노들 출판사에서 2024년 5월 2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본인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마음 공부의 과정이 잘 담겨 있는 책으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과 지금 현재 삶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우 위안이 되고 술술 읽히면서 저자의 성공을 따라가게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은 디펙 조프라의 완전한 명상에 있는 7일 명상을 한 편에 1일씩 하여 1일차와 2일차를 하고 3일차부터는 해친들림 저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은 본인의 성격을 알 수 있고 본인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나는 왜 이런 성격일까 책을 읽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